I can speak. 증거가 없다고요? 내가 바로 증거예요. I'm sorry. Is this so hot? 지금 저 각오입니다. 저는 수요 대본을 마치랍니다. 전국의 할머니들로 위에가 그 돈을 내는 겁니다. 모금을 내는 건데 이것은 전국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할머님에게 주변에 계신 최모씨라는 분에 의해서 조금 기억이 왜곡된 것 같고요. 예, 영화 I Can Speak의 주인공이었던 실존 인물 위안부 문제의 상징과도 같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깜짝 폭로 하나를 했습니다. 파장이 꽤 큰데요. 그 목소리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그 수요일 되면 먼 데서도 옵니다. 또 외국서도 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자꾸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 돈을 그리고 어디다 씁니까? 할머니한테 써야지요. 왜 지금 마음대로 씁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럽고 걔는 왜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저 생각입니다. 지금 저 각오입니다. 저는 수요 대본을 마치랍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이현정 의원님. 네. 이용수 할머니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부터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오늘 참 기장에 제가 충격적으로 봤는데요. 1928년생이고 대구 출신이세요. 근데 이제 본인이 대구 지역에 16살 때, 이 공장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944년도에, 이제 이 강제징용이 돼서 대만에서 군 위안부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다가 1946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 이후에 뭐 그 영화 속에서 쭉 나옵니다만은 이 할머니가 사실 이제 그동안 그 위안부 문제가 199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사실은 이 문제를 확산시킨 데는 결정적으로 바로 이용수 할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당시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미국 하원에 가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영어를 많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 영어로 해서 직접 이 위안부의 실태를 미국 의회에다 고발을 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실태를 고발함으로 해서 결국 이 문제를 국제화시키고 인권 문제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용수 할머니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갑자기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을 하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구정처장. 네. 첫 번째 핵심은 나 앞으로 수요 집회 안 나가겠다는 건데 네. 이 부분을 날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뭐 이 부분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용수 할머니께서 왜 이런 기자회견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궁금증이 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께서는 지금 30년 동안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 대사관, 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일명 수요 집회라고 하는 그렇죠. 집회였는데요. 그런데 이 집회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집회를 통해서 모금된 성금이 어디로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다. 특히나 그 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표하는 이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이사장이 이 본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이 30년 가까이 같이 활동해왔던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앙금과 어떤 그러게요. 그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그 기자회견을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요 집회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의 핵심은요. 위안부 성금을 도대체 어디에 썼냐 이겁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 측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더불어시민당 우희정 대표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역시 할머님의 주변에 계신 최모 씨라는 분에 의해서 조금 기억이 왜곡된 것 같고요. 네. 지적하신 단체에 관련돼서도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 단체의 입장을 지켜보고 네. 난 후에 공식적인 어떤 행동을 할 예정입니다. 최 교수님, 예. 정의기억연대 측은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됐다라고 하면서 영수증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는 영수증은 2015년대 한일 위안부 합의금 위로금이라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돈을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받지 않겠다고 위안부 할머님들이 거부를 하셔서 국민들이 성금을 모았어요. 그 성금을 모은 돈, 그 중에 1억 원을 이용수 할머니에게 전달했다라고 지금 제시한 영수증이고요. 그전에도 한 번 더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1992년도에 정신대 할머니 생활기금 모금 국민운동본부, 거기서 모금을 했는데 그 모금한 돈의 일부인 100만 원을 또 이용수 할머니께 전달했다. 그리고 본인들은 다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윤미향 당선인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예산 또는 집행 이 과정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내야 된다.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걸 그냥 한쪽 의견만 들을 수는 없는 거니까 양쪽 의견을 다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수사까지 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폭로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화면에 잠깐 나타나게 됐었지만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윤미향 당선인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죠. 윤 당선인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라도 윤미향 씨가 같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온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국회의원은 안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당하지 않을 겁니다.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할만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태현 변호사님. 네.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입성하게 될 위안부 전문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꽤 상징가가 같았던 윤미향 당선이 국회에 입성하는 거에 이 피해자의 대표 상징격인 이분은 지지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윤미향 당선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지난 30년 동안 소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서 활동하신 분들이 대부분 뭐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청와대 비서관이 되거나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 할머니들의 그런 피해 회복이라든지 명예회복보다는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피해자 당사로서의 그런 배신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사실 회계의 투명성과 함께 이건 좀 우리가 좀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안부 할머니들은 식민지 백성이고 여성이고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힘이 없는 집안의 어린 딸들입니다.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신 분인데 그걸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화면 한번 저랑 보실까요? 저하고? 뭐 제가 다 읽지는 않겠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럼 이 주제 정리를 해볼게요. 정말 기억이 왜곡된 92살 할머니의 그냥 일방적인 주장인지 아니면 실제로 조금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소홀했던 혹은 정치적으로 악용됐던 부분은 없었는지 어떤 식의 좀 무게를 좀 둬야 될까요? 참 이 문제를 참 접근하기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용수 할머니는 직접 당사자이자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운동이라는 게 사실 3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우리나라 반일 민족주의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또 한일 관계에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게 바로 이제 이 위안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할머니가 이야기한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특히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수요 집회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한일 간에 정말 간극을 좁히는 게 아니라 어린 학생들에게 증오감만 심어줬다라는 부분 관련한 이제 문제적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앞으로 한일 청년들 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겠다라는 게 이제 할머니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수요 집회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본격적인 문제제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번에 이제 사실은 더불어시민당이 비례정당이 되면서 예. 가자 인권평화당이라고 해서 그동안 이제 위안부 활동을 인권 활동을 했던 여기에 대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더불어시민당에 이제 공천을 받으려고 하다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윤미향 씨가 공천을 받았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내부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생겨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이제 정의기억연대에 뭐 활동했던 분들이 국회 장관도 되고 청와대 비서관도 되고 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좀 배신감을 느꼈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자신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정계에 들어갔다. 그것도 상의도 없이. 과연 그럼 윤미향 당선자가 대표성이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면 개인적으로 간 것이냐? 이 문제와 논란.
그 다음에 이제 자금 문제겠죠. 이 자금 문제 같은 경우는 참 이거는 굉장히 참 건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통해서 규명돼야 되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참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실체적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 관련 논란 앞으로도 좀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좀 실시간 검색으로 일찌감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잠시 뒤에 만나볼 이태원 확진자, 용인 확진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관련 댓글들이 실시간 검색으로 올라와 있고요. 오늘 윤미향 당선인, 정경심 교수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주호영 이름 석자가 정말 오랜만에 실시간 검색으로 올랐습니다. 다음 주에서 바로 만나보죠.